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너무나 위기상황입니다. 이제 주사파 세력들, 이 공산주의의 붉은 물이 들은 자들이 이 나라를 대대적으로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회 안에서 대통령을 탄핵함으로 이제 총만 들고 있지 않지 엄청난 난동을 부리고 권력을 두 번째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주님이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거 눌러졌는지 근사님 가 보이소. 라이브하고. 자, 예.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에서 이제 탄핵을 상정하는 것을 국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자, 국회가 결정을 하면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헌법재판소로 넘겨야 됩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은 요 6명입니다. 6명. 근데 이 애들이 이제 머리가 얼마나 나쁘냐면요, 이 6명에게 넘겼는데 지금 이재명이가 하고 머리를 써가지고 국회에서 3명이 몫이 있는데 임명을 안 한 거예요. 추천을 안 한 거예요. 그래 추천을 하면 3명이 추가가 돼가지고 9명이 돼야 모든 판결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에게 그거를 빨리 해가지고 사인해달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하도록 해놓고 탄핵을 했으면 되는데 대통령이 정지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저녁에 늦게 자려고 하는 이제 도태우 변호사가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려고 하는 이 더불당에 이거를 정지시켜 달라고 이제 신청서를 낸 거를 내가 알게 돼요. 도태우 변호사한테 이제 그 문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추가로 그 다음 거를 모르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만약 정지를 시켜버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결정할 때까지는 대통령이 자기 거를 행사해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대구에 그 고검 검사를 탄핵한 거를 중지시킨 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에 형사로 소출을 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할 때는 두 가지를 다 겸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중지해 주세요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면 중지해 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걸 하는데 과연 중지를 지금 하는 게 좋을까 아닐까를 제가 이제 좀 어제 저녁에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법전을 찾아간 거죠. 자, 요 6명 중에 성분을 분석하면 위에 있는 이 2명은 문재인이가 지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좌파 성향이 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김형두 이 판사와 요 정정미 이 사람은 앞에 대법원장이 한 건데, 대법원장이 할 때 꼭 빨갱이만 안 하고 밑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래도 약간 건전하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 문형배 이 사람이 사람이 아주 반듯하더라고.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막 민주당 정청래하고 왔는데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이 엄청 심하게 뭐라 했어요. 뭐라 했냐? 이 사람이 정청래에게 질책을 한 거예요. 헌법재판관을 합의 안 되면 국회는 아무것도 안 할 것이냐. 자꾸 윤석열 정권을 핑계를 하며 3명을 안 한 것이 탄핵을 시켜놓고 방통위원장을 중지를 오랫동안 시켜가지고 일을 못하도록 하려고 머리를 쓴 거예요. 얘들은. 그런데 지금 3명을 안 하면서 모든 일들을 처리를 헌법재판소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자기 직무유기고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를 이 사람이 막 책망을 한 거예요.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재판관 이 사람이 지금 좀 이따가 이제 퇴임할 건데 서열이 제일 높아요. 제일 먼저 임명이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헌법재판소장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이제 은퇴할 거예요. 내년 4월 18일 날 2명이 다 은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민주당에 완전히 돌아서가 마음이 엄청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것들이 헌법재판소까지 장난을 치네? 그래가지고 막 뭐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오히려 우리 우파 쪽으로 결정을 할 확률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요 2명이에요. 2명. 요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금 박선영이라고 진실화해 위원장으로 임명했던 사람의 제부야. 여동생의 남편이 이 사람은 100% 윤석열 대통령을 딱 지지하는 사람. 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헌법의 재판관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들어가는 대법관은요. 법관의 제일 마지막에 가장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자기 가문의 영광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를 가장 가문의 영광을 올려준 이 사람을 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요번에 최근에 김복형 이 여자 재판관을 임명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대통령이 사인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해주고 이 2명은 확실한 보수예요. 그럼 봐요. 대법원에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려면 6명이 9명 중에 6명이 대통령을 탄핵해라라고 결정을 해줘야 돼. 그런데 전부 다 합쳐도 몇 명이에요 지금? 6명. 6명이에요. 한 명만 반대하면 이재명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윤 대통령은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한동훈이와 떨거지들을 정리를 다 하게 탄핵해 하려면 그 다음에 이재명이와 이 무리들이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일이 실제 행동으로 범행이 나와야 내란 수개로 해가지고 나중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 행동이 안 나오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다는 것이 실제로 안 나오면 대통령 입장에서 고소를 할 수. 이제 지금 이재명이 하고는 내란죄로 지금 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 의원하고 이재명이 하고와 내란의 주모자들이다라고 고소를 짱을 넣어놓은 거예요. 저 윤석열 대통령만 지금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애들도 다 고소가 돼 있는 거예요. 막 고소가. 자,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2명 중에 1명은 정확하게 자기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또 시간을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빨리 해도 3개월 가까이 걸려요. 3개월. 그럼 이제 3개월 걸리고 다음 대통령을 공포를 해가지고 2개월, 3개월 있다가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는 그 안에 이미 땡그랑 해가지고 조국처럼 목이 날아가서 깜빵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대통령으로 취임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작전을 짠 것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엄청 머리를 잘 쓴 거예요. 머리를 아주 잘 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예배 마치고 도태우 변호사하고 통화를 할 건데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어저께의 탄핵을 중지시켜 주시오라는 판결을 받는 것보다 내가 볼 때는 3개월 동안 휴가 보내고 가만히 있으면서 요 재판에 계속 나와서 윤 대통령이 실제 라이브로 모든 방송이 다 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럼 봐요. 지금 이거를 재판을 진행할 때 당신이 왜 탄핵 계엄령을 선포했습니까? 예, 저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라고 공공연히 다 발표를 2분 다 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선거를 헌법재판소에 가서 내가 보니까 이게 안기부에서 했던 자료도 이거고 국민들이 조사한 것도 이거고 이거를 영상으로 다 띄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KBS, MBC 모든 방송 막 미국의 CNN도 들어와서 방송으로 뭐예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를 실제 라이브로 방송하면서 3개월 동안 계속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기겠다. 우리
우리 국민이 짱구요? 아니. 다 지금 이미 강화문에 있는 사람들은 싹 다 부정이 일어났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고요, 민경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지금요, 이게 유튜브에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다 해놨어요. 잘 만들어놨더라고. 그러니까 6명 중에 1명만 반대해버리면 끝.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하면서 이제 저들을 향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만드는 되는 거죠. 국민, 그러니까 이 두 명이 벌레 씹은 표정으로 있는데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애가 둘이가 영모했다는 게 다 드러나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국회에서 한 거를 다 라이브로 송출된 걸 다 찍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거가 딱,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는요, 내가 오늘도 조사했어요. 왜 이 애가 이럴까? 이 애는 자기 욕심이 너무 앞서버렸어요.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대통령을 하겠다는 욕심이 너무 앞서버리면서 배신을 때려버리니까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이 애는요, 피가 더러워요. 이 애의 그 조상이 누구냐면 한명회라고 조선 태종 시대 때에 영의정도 하고 이랬던 사람, 한명회라고 영화할 때에 조선 시대에 막 드라마 나오잖아요. 항상 나옵니다. 그 사람이 남이 장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네. 남이 장군을 죽일 때요, 글자 한자를 싹 바꿔가지고 그 사람이 썼던 글을 한자를 바꿔가지고 영모로 꾸며가지고 남이 장군을 죽입니다. 그 당대 최고의 장군이었어요. 17살에 무관에 합격해가지고 28살에 영모로 이 남이 장군을 죽이는 거예요. 죽일 때에 한명회가 유장왕이라는 사람을 충동질해가지고 뒤에서 배후 조절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명회는요, 영의정도 두 분하고 막 외척으로서 어마어마한 부와 건세를 누렸어요. 한명회의 호가 뭐냐면 압구정입니다. 우리 서울에 압구정동 있죠? 네네네. 거기에 한명회의 호입니다. 호. 역사 시간이면 좀 더 이야기하겠는데 생략할게요. 그 핏줄을 타고난 거예요. 그래가 상대방을 괴롭히고 권자에 앉기 위해 온갖 급모술수를 다 쓰던 경북공 지기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한명회가요. 36살까지 과거를 시험 쳤는데 떨어져가지고 경북공 지기를 하던 놈이 급모술수에 완전 그게 딱 보니까요, 한명회의 피를 이어가면서 내가 볼 때는 진짜 피가 더러워요. 예. 이게 시 도둑을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요번에 우리 국민의힘당에서 가장 자기 처신을 잘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윤상현. 윤상현은 아마 앞으로 하나님 크게 쓸 겁니다. 이 사람은 국힘당에 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번에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한 거예요. 윤상현은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엄청 친해요. 윤상현을 하나님이 쓸 겁니다. 네, 이 사람이 탄핵 끝나고 나서 나와 발표하면서 절대로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사람이 지금 대법원장이요. 대법관을 2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 우리나라 역사에서.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에 이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대법관으로 있다가 은퇴하고 은퇴해 있는 이 사람을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내가지고요, 대법원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미 이 사람이 지금 이재명의 재판과 모든 재판을 3개월 만에 고법에 끝내고 3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끝내. 이 사람이 명령을 내리는 사법관의 임명 권한과 모든 권한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장이요. 이 대법원장이 딱 칼같이 조용하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 대법원장을 세운 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세운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지금 이 3명을 임명하려고 이제
똥줄이 땡겨가지고 민주당에서 서부 지법에 있는 변호사를 이 사람 둘이를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요리 둘이 마은혁이와 정계선 내 형제를 갖다가 돈도 안 내고 가져가 이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봐요. 헌법재판소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111조 2항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누가 임명한다고요? 대통령이 임명한다. 메롱. 대통령을 권한을 중지시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만 임명할 수 있어요. 저거는 이 사람을 빨리 해가지고 좌파 변호사 2명을 임명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해줘 하고 하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도태우 변호사하고 좀 언론을 하려고 그래요. 요 사람들이 임명이 안 되는 게 윤석열 대표에게는 더 좋아요. 대통령이 권한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래는 6명의 재판으로 지금 판결을 할 수 없는데 7명에서 6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자기들이 의논하려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게 임명이 안 된 상태에서 6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윤석열 쪽으로 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사람들이 요거를 가지고 나와요. 황교안이 대신할 때에 요 판사를 임명한 거는 그러면 왜 했습니까? 이러는데요. 여기에 날짜가 나요. 2017년 4월 4일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0일 날 탄핵이 돼버리고 임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이 이 판사를 임명한 건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스토리가 완전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승리를 이미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자, 시간이 이제는 누가 바쁘냐? 이재명이야 바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너긋한 거야. 자, 이 배신을 때린 이해는 어제 저녁불로 끝났습니다. 예. 선출된 자기들 간부들 모두 5명이 사표 내버렸죠. 그러면 국힘당의 모든 한동훈 체계는 다 해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마가 또 안 나가겠다고 떠드는 거예요. 그 비상 대권을 누가 임명만 하면 이제 이 사람은 바로 물러나가야 돼. 무조건 국민의힘당의 법에 의해서 나가야 돼. 그래서 지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배신 때리면 안 돼요. 배신 때리. 그럼 하나님 절대로 안 씁니다. 이 사람은요. 나이 50에 머리 가발에가 나왔지만 끝입니다. 배신을 절대 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윤상인처럼요. 이게 이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의 원래 사위입니다. 사위. 이제 딸하고는 이혼했지만 다른 사람하고 롯데그룹에 딸하고 재혼을 했지만은 똑똑해요.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가지고요. 만나서 대화해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해도 이렇게. 그리고 윤상인이 매일 새벽기도 간다더라. 예. 그래서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좌파의 무리들을 반드시 이 부정선거를 한 자들을 들추어내어서 탄핵시키고 저들을 반드시 법적으로 처단해서 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해서 돌아와서 이 나라의 복음, 통일, 자유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분명하게 갖출 수 있도록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봉사하면서 또 바치는 모든 물질을 드리는 손길 위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때문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엎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주 앞에 늘 엎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